복지부 실장이 신현영 의원의 운전사냐 이런 질문이 오늘 나왔습니다. 오늘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두 번째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. 개인적으로 닥터카를 타서 비판을 받는 신현영 의원,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. 보건복지부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. 중앙의료원에서 다시 이태원으로 신현영 의원 모시고 온 적 있죠? 동수한 적이 있습니다. 중앙의료원에서 이태원 올 때 증인이 운전해 왔습니까? 제가 운전했습니다. 운전사입니까? 예, 운전을 했습니다. 본인 일하는 것이 운전직이냐고 물어봤습니다. 운전직이에요? 운전직은 아닌데 제가 기사로 역할을 하진 않았고 차관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차량을 이동을 시켰었습니다. 정말 참혹한 현장입니다. 어떻게 대한민국 고위직 공무원이 지금 변명까지 하고 계세요. 아니 차관님 모시러 간다는 거 지금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? 김근식 교수님, 네. 오늘도 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, 원래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었다가 이제 아니게 됐는데 동승한 적이 있다. 제가 운전했습니다. 얘 운전을 했습니다. 운전직은 아닌데 복지부 차관이 요청해서 운전을 했다. 보건복지부 실장이 그래서 참사 현장에는 닥터카를 타고 갔다. 그 현장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탄 것으로 때문에 더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이걸 또 국민의힘에서 따져 물었어요. 갈수록 참 태산인데요. 닥터카를 타면서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시간을 더 지체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있었고, 심지어 현장에 가서도 잠깐 사진만 찍고 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차가 있으니까 그분과 함께 차를 동승해서 국립중앙의료원 가서 브리핑을 받았죠.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제 오늘 2차 청문회에서 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브리핑을 받고 다시 신현영 의원을 이 보건복지부 실장이면 제가 알기로 아마 1급의 고위 공무원일 겁니다. 예. 실장이 운전을 직접 해서 이태원으로 다시 또 모셔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오늘 나와서 청문회에 답변하는 걸 보면 저 고위 공무원 실장이란 분이 왜 운전해 줬냐 물어보니까 차관의 요청으로 차관을 다시 교환시키려고 갔다는 거예요. 다급한 상황에 이 당시에 그 참사를 통제해야 될 상황에 있는 보건복지부 차관이라고 한다면 급하게 택시라도 타고 오고 누가 오면 되는 것이죠. 다시 그 바쁜 실장이 직접 차를 운전해 가가지고 이태원에 가서 차관을 모셔온다는 건 발상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신현영 의원을 다시 이태원으로 데려다 주려고 갔던 거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잖아요. 저는 저러한 그 답변 내용을 보면서 정말 당시에 신현영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과 보건복지부 실장이라는 분이 당시에 159명의 이 인명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사라졌던 그 참사 상황에서 그 주무관청으로서 책임져야 될 수습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한가하게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누구를 모셔오고 데려다주고 했던 거 생각하면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김근식 의원님, 사실 따지고 보면 실장이 또 무슨 죄겠습니까? 또 관용차에서 운전하라고 해서 했고 국회의원이니까 모셔다 들었다. 근데 결국은 모르겠어요. 닥터카가 얼마나 군초를 다투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신현영 의원 지금 경찰 넘겨졌으니까 또 조사를 받겠지만 그 부분과 관계로 이 관용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땐 좀 기가 막힌 상황은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? 네.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주요 행정 책임자들이 저렇게 움직이나,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1급 실장과 차관 장관이 어떻게 관용차 하나를 놓고 그런 긴박한 상황에 누가 운전하고 또 타지 말았어야 될 국회의원이 또 동승을 하고, 그러니까 뭐랄까요, 우리 잘못된 관행의 어떤 일단이 좀 드러난 모습인데요. 오늘 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지켜보면서 아쉬웠던 것이 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을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, 그러니까 벌어진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,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소방 안전청은 어떻게 하고 있고 경찰은 또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어떤 논의를 했으면 좋은데, 좀 어떻게 보면 이 참사의 어떤 본질을 밝혀내기보다는 좀 지엽적인 문제로 자꾸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,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요, 구속 상태인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 박 구청장의 말이 또 뒷말을 낳았습니다.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습니까? 왜? 휴대전화 기록 지운 적 없고요. 다 모든 것 비밀번호 제공해서
포렌식도 다 끝났습니다. 휴대전화 왜 빠르게 교체했죠?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.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취지입니까?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죠? 아니요, 제가 만약에 그런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증거인멸이라든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, 그렇게 제가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바꾸지 않았겠죠. 근데 저는 그 기계의 오작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. 박비서관님, 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? 앵커님은 어떠신가요? 이해가 되시나요?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 저 상황에서 영악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인지, 그리고 앞뒤를 보면 영악하지 못해서 기계 교체를 했다라는 말씀이신데,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영악하신 것 같아요.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본인 말로는 이제 비밀번호 다 제공했다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사 상황에서 핸드폰을 바꾸는 것만큼 더 큰 증거인멸이 있을까요? 그런 점에서 지금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. 예. 오늘 청문회 보니까 계속 저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, 용산구청장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른다, 내가 안 했다, 나에게 묻지 말아라, 이런 식의 답변만 계속 하시더라고요. 뭐 정확히는 뭐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이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포괄적 책임이 있다. 뭐 박희영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예.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,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, 그러니까 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예. 그 회의, 그 보도자료는 자기가 본 바가 없다, 일선 직원이 한 것이다,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본인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 본인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좀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신현영 의원 논란과 함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저 발언도 하루 종일 또 논란거리였는데요. 앞으로도 청문회행은 좀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치권 이슈까지 정리하겠습니다.